네, 여러분들 상가조사 힘드시죠? 예, 맞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특히 상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공실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사실 가져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항상.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많이 가져봤었던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이제 처음에 경매 공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유형인데요. 상가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싹 다 그냥 끝. 예, 아이고 여기 소리가 계속 나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왜 어떻게 꺼야 되나? 네. 네, 싹 다 끝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상가를 분석할 때 이 상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예년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예년보다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요, 입지에 따라서 상권이 이동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외지 사람들은 또 잘 몰라요. 근데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어느 매장이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른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가 괜찮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투자하는 거 미래 가치가 있는 거 안전하고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조사할 때 이런 거 힘드셨죠? 여기는 도대체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예, 알려주는 매장도 있는데 얘기도 안 해주는 매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제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남사스러워서 못 물어봤던 분들도 할렐루야 알러브 땡큐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면 싹 다 끝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트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네이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에 오픈업이라고 이제 치고 들어가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쉬운 상권 정보 해가지고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1월 추정 매출 업데이트. 예, 벌써 1월 달 추정 매출까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관심 매장 상권의 새로운 추정 매출을 확인하세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이 우리 동네 상권에 어디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요, 순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번 달에 이제 카드 결제되어지고 신고되어진 결제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떤 업종 간에 따라서는 현금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은 좀 약간 이 정보가 투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매 사건으로서 입찰을 준비하는 이런 대부분의 물건들은 지금 요즘 시대에 다 어때요? 뭐 삼성페이라든지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아니면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경매 공매로 낙찰받을 때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어떤 매장을 프랜차이즈점들을 오픈하고자 하는 예, 보통은 한 직장에서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금 가지고 무언가를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게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바글바글한데요.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 가게가 있고요. 정말로 손님이 없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가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가게에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이 얼마로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쁘지 않겠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 사무실 근처 쉽게 제가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 근처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사무실 근처를 보기 전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음? 이게요, 서초 1동 같은 경우도 1년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324억의 매출이 이 동네 1동에서만 일어났어요. 서초 2동은요. 4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런 업장들이. 서초 4동은 535억의 매출. 반포 4동은 난리 났죠. 예, 3,319억 1년 동안. 이렇게 동네마다 매출의 규모의 차이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옆에 가까운 방배 4동 가볼까요? 1년 동안 151억의 매출밖에 안 났어.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열기 월세가 뭐 200만 원이고 서초 1동 월세는 뭐 250이야. 그러면 이 50만 원 차이 때문에 방배 4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응?
그게 아니라 벌써 월 매출이 다르잖아요. 얘는 151억인데 두 배잖아.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럼 50만 원의 월세가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거시적인 아주 큰 범위가 이제 큰 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서초 3동은 676억이네. 여긴 146억인데. 바로 옆 동네인데도. 예. 아무래도 이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 오피스텔 규모도 많고, 예, 세대수도 월등하고, 또 직장도 많고, 이쪽에도 물론 직장이나 이런 게 오피스텔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쪽의 규모와 이쪽의 규모는 완전히 남다르죠. 역시 이런 것들이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얘는 146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여기 있는 이제 모든 이런 상업을 행위하는 분들이 여기는 676억을 벌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데이터로 여러분 접근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조언을 함께 아울러 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 할 수 있게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내가 만약에 조사하고 싶은 상권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확대 지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상권, 빠른 상권, 창업 계산, 관심 목록 이런 게 나와요. 상권을 일단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화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여기 원형, 사각형, 뭐 다각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상권이 다 삐뚤빼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각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누르고요. 자, 여기 저희 사무실 근처라 제가 잘 아니까 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섹터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교대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면적 잴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아이고, 왜 이래. 자, 마지막까지 꼭지점까지 딱 됐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지도가 쫙 변합니다. 자, 변하면서요. 아, 여기에 있는 상권에 뭐 어떤 건물은 얼마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든 업종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요. 자, 왼쪽에 보면 나오죠? 아, 이 섹터 내에서 1월 매출 1월 매출이었구나. 아까 그게. 아까 제가 막 600억, 140억 얘기했잖아요. 그게 연 매출이 아니라 한 달 매출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한 달 매출이 그건데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섹터 내에서 1월 달에만 매출이 159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그래프예요. 22년도 작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예, 거의 끝나갈 무렵이긴 했지만 안 좋다가 점점점 좋아지다가 살짝 그리러 가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국으로 가다가 또 다시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는 왜 내려간다고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막 상승했을 때잖아. 이때가 이제 12월 달, 1월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제 금리도 막 상승하고, 이제 애들 학원비는 못 줄여도 내가 먹는 거는 줄일 수 있잖아. 이게 또 이게, 우리 또 이게 슬픈 또 아빠,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들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지출을.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요. 결제 경향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이 지역에서 주로 언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건데요. 점심시간에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은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그런 회사 건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밤에도 역시 심야에도 새벽에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이거는 좀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요. 금요일 날이 가장 매출이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요즘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 딱 끝나면은 토, 일 쉬니까 예, 집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식을 하면 목요일에 많이 진짜 하시는구나. 자, 이걸 보면서 예, 알았고요. 월요일도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인데도 이렇게 또 술 자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때요? 이렇게 또 애주가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휴일보다는 평일에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느꼈어. 뭐예요?
이곳에는요, 어느 식당을 가도, 어디에 술을 먹으러 가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한 남성분이 한 80이면, 8, 90이면은 여성분들이 한 10%, 20%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나마 여기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해서 그런지 조금 이게 커버가 되지 않았나. 예, 여성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결제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여성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남성분들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나오죠. 예. 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골고루 아우를 정도로, 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평촌에 이제 학원가라든지 범계역에 이런 데 봤더니 그런 데는 확실히 남녀 구분이 크게 없었고요. 젊은 MZ 세대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진짜 맞더라고. 맞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평소에 요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권 조사하고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장 볼까요? 자, 어떤 매장이 얼마 정도 매출인지 다 나왔어. 예.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그린 섹터 내에 보면은요. 모든 업종으로 보니까 365개 업종이 있고요. 음식은 232종, 숙박도 있어. 숙박 2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죠. 모텔 투자가 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요것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봤죠. 예, JS 호텔이 있어요. 요 사이에 골목에 있는 건데요. 요걸 봤어요. 요게 매출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에 5,100에서 6,200 벌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99%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제가 이걸 방송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 요거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아침에도, 야, 예, 여러분, 예, 이게 그냥 평일, 예, 휴일, 예, 남성분들이, 그죠? 20대, 30대, 40대, 네, 미혼도 이렇게 많은데 기혼도 이렇게 있어. 자녀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네, 요런 뭐 많이 뭐 포레스트인 교대. 예, 요거는 이제 그 모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텔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고시텔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신고는 요렇게 같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요런 부분들도 이제 신고가 제대로 됐을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음식 업종 누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음식 업종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교대곱창, 예, 이런 거 있죠. 예, 지금은 여기 이 동네 사람들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별로예요. 예, 옛날에 이제 많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저녁에 이렇게 주로 아무래도 곱창이다 보니까 점심에는 인기가 없고요. 오후, 저녁, 밤, 심야까지 좀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휴일보다는 평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 버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가거든요.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나 봐요. 아직도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월 매출이 8,300에서 1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조금 여기가 좀 많이 장사가 좀 잘 되는데 저희는 자주 안 가는데 여기가 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여기 중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좀 현실적으로 실속 있는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막 삼겹살 막 4인분, 5인분 시키면은 소고기가 막 150g, 200g이 공짜고 막 이래요.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가격 대비.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한 달에 1억 6천에서 1억 9천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게 바글바글하다 해서 얼마 버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이 순수익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고기 그런 어떤 그 원가, 그죠? 재료값,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 다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아, 여기는 숯 안 쓰는구나. 아, 숯 쓴다. 소고기 시키면 숯으로 나와요. 예, 그 이하는 다 이렇게 불판으로 하는데, 어쨌든, 예, 요 정도, 제가 요 정도까지는 알 줄은 몰랐거든요. 예, 생각보다 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가는 육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야, 역시, 여기가 삼겹살집인데, 육즙이 끝내주는 집이에요. 끝내주는 집인데, 야, 역시 1억 2천에서 1억 5천. 여기도 이제, 또, 이게 좀 뭐예요? 수술 또 좋은 걸 씁니다. 아마 숯 썼나? 숯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숯이지, 그치? 예, 숯이고요. 이 숙성 고기를 파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인건비랑 이거 빼고 그러면은, 뭐, 탐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순수하게 매출에서 보통 한 70% 정도는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업계에 계신 분도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이걸 또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홍대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더 도매급으로 물건을 떼어오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는 순수입에 대한 매출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월 어느 정도 버는지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도 아 이분이 한 달에 몇 천을 가져가는구나 대충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예요. 그죠?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또 몇 개 좀 더 찾아봤어요. 야, 이건 탐라도야지고요. 감격시대라 그래서 우리 건물 옆에 있어요. 이 가게는. 근데 이게 탐라도야지 사장님이 여기도 운영하시거든. 여기도 잘 돼. 야, 여기가요. 이 동네가요. 이게 맛이 있지 않아도 기본만 해도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본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 질이 좋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보다도 그냥 조금 예, 이게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이 동네 안에서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반대로 다동분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희 1층에 있는 이제 이게 저기 뭐예요? 식당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생선 가서도 생선이 되게 두꺼워요, 진짜. 손가락 한 마디 두께 정도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예, 한 마디 정도. 이런 생선가스를 막 주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여기가 슬퍼요. 잘 돼야 되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가지고 차떼고 포떼고 사장님이 좀 가져가긴 할 텐데 사장님 마인드가 소박하세요. 정직하시고 정말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는데 매출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 이거 좀 씁쓸해요. 어쨌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런 거를 알고 조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분이 지금 내가 경매로 이제 상가를 낙찰 받았어. 그럼 이분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나와 재계약을 할 가망성이 높겠다, 아니겠다, 이런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예. 그분이 솜씨가 있어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솜씨가 없는데도 입지가 좋아서 잘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은 거기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떠납니다. 반대로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상가는요, 월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상가는 월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왜요? 예. 내가 2억을 주고 샀는데 월세를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월세를 80만 원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150만 원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뭐 은행 대출 받은 거 이자 주고 나면 난 뭐 남는 것도 5만 원밖에 없네. 예. 그러면 80만 원짜리 월세 나오는 거는 여러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요, 장사가 장난이 아니야. 알짜야. 예. 심지어 거기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돼. 되게 잘 돼요. 사장님이 없어도 월 매출 1,000만 원, 순수입으로 1,000만 원은 벌어. 예. 자,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대학력이 있더라도 그분이 8년 동안 있었어. 2년을 더 채워서 10년 동안 운영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운영해도 되잖아요. 예. 물론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월세를 더 높여받아도 됩니다. 예. 그만큼 괜찮은 입지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더 높여서 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일하지 않고 돌리기만 해도 그 정도로 순수입이 난다면 아니 내가 지금 월 이자 얼마 주고 5만 원 남는 게 중요한 거야? 장사가 그 정도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상가를 조사하는데요. 이런 상권에 대한 그리고 매출에 대한 조사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막 동네 막 가가지고 임차인 만나가지고 좀 물어보고 옆 가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예.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도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당장 깔아보시고요. 다른 데 할 거 없어요. 다른 데 하지 말고 우선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권부터 조사해 보세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의 매출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이제 프랜차이즈를 상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사 말만 믿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덥석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실전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메일 쪽지게 가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때요? 상가는 조사하기 힘들었는데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 바타구따님 역시 한국 사람들에겐 삼겹살이 최고네요. 그렇죠. 아이가세님 유통령 너무 맛있어요. 가면 대접받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유통령은 또 다 꺼주잖아. 예,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네요. 스타트하우스니 와 정말 모르시는 게 없는 멘토님 저도 먹는 데는 진심이에요. 예, 그럼요. 예. 아이마미님, 유흥업소나 현금 위주의 상가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듯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해서 궁금해서 노래방을 찾아봤어요. 노래방 노래방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더라고. 여러분 진실일까요? 예, 알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걸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제가 굉장히 되게 유명한 방송도 아니고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죠, 네. 자, 오늘은 다동부식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다동부식 가세요. 예. 다동부식 생선가스를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저께인가? 정겸이 형이, 우리 김멘토님이 생선가스를 시키고, 저 이제 냄비 우동을 먹었어요. 역시 그냥 그 뜨거우면서, 막 있잖아. 그냥 뜨거운 그 살짝 기름에 갓 튀어가지고 올라온 그 뜨거운 기름 맛과 그 속살은 살아있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아직 목으로 못 넘기고, 겉에는 아삭하고 뭔지 알죠? 그냥, 배고파. 그냥, 그쵸. 그쵸. 네, 힘내라 알서방이 끝 앱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맛있더라, 진짜. 네, 멘토님 꿀정보 감사합니다. 권정희님,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상가 경매 더 치열해질 듯.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아르바르 하면 돼. 그죠? 예, 그죠.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해요. 탐라도야지가 봤는데, 탐라도야지 아셨다고요? 예, 그렇죠. 여전히 잘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장님을 진짜 존경하는 게 그 사장님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 처음에 오고 나서도 몇 번 갔어요. 그 식당을. 예, 그리고 몇 번 지나갔는데 기억해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 인사해요. 우리 가게를 안 가고 점심시간에 다른 가게를 가도 아유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 그 사람이 뭘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컨셉에 걸맞는 모든 걸 다 세팅했어. 예. 끝나고 나갈 때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서비스야. 그런 가게 이 동네 없어. 예. 별거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여성분들 특히 예. 예를 들어서 또 딴 데로 세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할 얘기 또 너무 많아.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장사를 뭘 하더라도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을 80% 이상 기억하는 한두 번만 와도 80% 이상 기억하는 그 사장님은 망할 수가 없대요. 망할 수가 없대. 망하는 프랜차이즈를 거기다 운영해 놔도 잘 된대. 예?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야. 너무 중요한 얘기야. 너무 중요해. 그건 나중에, 그 상권 나중에 하고, 그쵸. 장사 얘기.
그죠? 네, 아, 좋습니다. 예, 멘토님 너무 리얼하네요. 그죠? 리얼한가요? 그러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예,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무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